오늘은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경우의 수를 이어서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3번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4번인데요. 이 4번에 관련된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구별 색칠 경우의 수라고 하거든요. 이 색칠하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색칠하기 문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경우의 수 언제 배웠죠, 여러분들? 중2-2에서 경우의 수 처음 배우죠. 네. 거기 쌤 B의 1번 문제가 뭔지 알아요? 쌤 B의 1번 문제가 뭐냐면 예? 뭐라고요? A, B, C, D가 있어요. 요 5가지 색이 있는데요. 이 5가지 색의 일부나 요 전부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색을 칠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구별 색칠 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그 쌤비의 1번 문제가. 이 구별 색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웃한 면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럼 요건 몇 가지일까요? 5가지. 예? 요 영역의 색을 칠하는데 구별 색칠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0. 0이요? 540? 왜 그렇죠? 네, A에는 5가지 색이 오고 B에는 4개, C는 3개, D는 3개, E는 3개. 요거를 다 곱하죠. 그래서 이제 27에다가 20을 곱하니까 540까지라고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별 색칠 경우의 수는 이거랑 저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어떻게 풀까요? 저거는 어떻게 색을 칠하죠? 지금 그림이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칠해 나갈까요? A, B, C, D 순서대로 한번 칠해 나갈까? 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요. 왜요? 이 5가지 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거. 얘도 구별 색칠 경우의 수인데 똑같이 칠할 거예요. 싫어요? 똑같이 칠할 거예요. A에 올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예요? B는요? 네. 4가지. C는요? 3가지. D는요? D가 3가지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죠? 2가 돼요. 2가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요 D랑 요 B가 같은 색을 칠할 때랑 이 다른 색을 칠할 때 2에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달라져요. 맞습니까? 요 D에 만약에 B의 색이 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2에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 3가지죠. 만약에 B라는 색이 오지 않아요. 그럼 B라는 색이 안 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죠. 네. 그럼 이때는 2에 오는 색의 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거든요. 그럼 이거는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2, 9, 18. 맞아요? 여기는 20에 얼마야? 3, 2, 6, 2, 240. 그래서 요 2가지를 더해가지고 420까지가 나옵니다. 답이 맞죠? 그럼 요 2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우리가 이 구별 색칠 경우의 수라는 것은 지우개가 어디 갔어요? 지우개가 없네? 지우개가 없었어. 몰랐어. 이 구별 색칠 경우의 수라는 거를 우리가 크게 일단은 2가지로 나눴어요. 이 크게 2가지로 나눴는데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모든 색을 반드시 사용을 하진 않아도 되는 경우. 둘 다 그렇죠.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요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 아까 2에 오는 색의 수가 3가지였죠. 이 맨 마지막에 요 칠하는 수가 요 정해진 경우. 정해짐.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A부터 칠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많이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간다는 거예요. 얘는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2가지로 나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를 가지치기를 뭐라고 했죠? 가지치기. 수용도라고 했어요. 이 수용도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세 번째는요. 요런 지금 그림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이제 A, B, C, D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 색을 반드시 사용해가지고 반드시 사용. 이 영역을 구별하는 이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몇 가지일까요? 이 세 가지 색을 반드시 사용해서 이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세요. 색깔이 딱 세 개. 네, 색깔은 세 가지밖에 없고요. 이 세 가지 색을 반드시 모두 다 이용해야 돼요. 자, 빨리 구해보세요. 시간 줄게요. 시간은 선생님 마음속으로 20초만 해볼게요. 거기 밑에다 살짝 써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아, 바로 나오네요. 42가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색칠했죠? 예, 일단 A, B, C, D에게 색을 칠할 건데요. 요 A에 오는 색을 세 가지라고 하고요. 어떻게 풀었어요? B에 오는 색의 수는 두 가지, C는 두 가지, D도 두 가지, E도 두 가지예요.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하면 얼마죠? 48가지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죠? 두 개만 이용해서 구별하는 구별색칠 경우의 수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선생님이 유형 3번이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 유형 3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마지막에 여기 칠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오케이? 그럼 이때는 뭘 이용할 거냐면 두 가지만 이용해서 색을 구별하는 경우의 수를 빼줄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이 사건의 여사건. 그렇지,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이용해서 색을 칠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색깔이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초록색 있다고 해볼까? 그럼 빨간색, 노란색을 골랐어. 그럼 빨로, 노빨, 노빨,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세 가지 색 중에서 두 가지 색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개야? 빨로, 빨초, 노초 세 가지죠. 맞아? 세 가지 색 중에서 두 가지 색을 고르는 경우의 수. 그럼 세 가지에다가 빨로, 노빨 놓으니까 곱하기 2는 6이죠. 이거를 이제 제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이 42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세 번째,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하는데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은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맞춰봐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여섯 가지의 면이 있는데 반드시 요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몇 가지일까요? 이건 좀 어려워요. 네, 이웃한 면이라고 하는 거는 변이 맞닿아 있는 것을 이웃한 면이라고 해요. 한번 구해볼래요? 누가 제일 먼저 맞추는지? 여러분들은 다 경쟁자예요. 과도한 경쟁은 좋지 않지만 이 약간의 경쟁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일 빨리 맞춘 사람이 누굴까요? 6가지 면에 3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을 칠할 건데 땡. 왜요? 6가지 면에 3가지 색을 반드시 사용해서 색을 칠할 건데 저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색칠 경우의 수. 이 4가지 유형 중에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별색칠 경우의 수는. 어디 책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한 2분 안에. 만약에 이거 학교 기출문제로 나오면 중상이에요. 예, 중상. 상 쪽에 해당합니다. 상. 자, 나는 자신 있다 얘기해봐요. 틀려도 됩니다. 그냥 업다운은 해줄게요. 72. 땡, 다운. 다운. 땡 찍지 마. 그래서 자, 누가 맞출까요? 남과 여 이렇게 구별해서 앉았네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남팀과 여팀 이렇게 나눠서 해야겠어요. 그러면 좀 불리한가요, 여팀이? 그럼 한 명이 절로 갈까요?
그럼 승우가 절로 안 주고 승우가 저쪽 편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왜? 진영이가 진짜로 저 여자로 진열이가 너를 진짜로 여자로 생각한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나이입니다. 선생님 이해해 줄게요. 치마 입고 연주한 적 있어요. 아, 승우 치마 입고 연주한 적 있어요? 언제요? 그 치마 아니다. 학교 행사 때 학교 행사 때 치마 입고 연주한 적 있어요? 행사 때 네. 전교생이 보내라. 진짜 쉣이네요. 쉣. 진짜 쉣. 태연이 엊그저께 생일이었죠? 아, 카톡에 뜨더라고요. 제가 생일 축하에 의해 답장 어. 안 해요. 읽고 답장 안 해서 일십? 진짜 왜 일십했어요? 네. 아, 그냥요? 와, 야,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씹었어요? 어. 보내긴 했어요? 이 아웃도 안 보여줘. 보냈는데 얘가 또 보냈고. 그러고 나서 씹었어요? 아, 대꾸할 필요가 없다. 하은이의 카톡은 씹어도 된다, 막 이런 거야? 태연아 생일 축하해. 아, 뜨더라고요, 생일이라고. 그럼 생일이 태연이가 답을 맞춰볼까요? 땡, 업, 48, 업, 50, 업. 55, 찍지 마! 아, 빨리 맞춰봐. 54. 땡! 60, 왜? 아니, 왜? 맞추기는 요즘 애들아 유튜브 살짝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이 고교생과 현역과 이 좋은 대학교를 간 학생들이 수학 문제 풀기 대결을 하더라고. 알아? 그런 유튜브 있더라. 그러니까 서울의간애랑 그다음 서울대 경제학과 간애 그리고 상상고랑도 붙었어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지지 않았어요. 상상고가 이기지 않았어? 나 잘 몰라 결과는. 상상고가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대학생 애들이 그 상상고 수학 못해요? 그럼 어디가 잘해요? 그럼 어디 고등학교 수학 잘해요? 369. 369가 수학을 잘해요. 상상고 수학 잘해요. 그래요? 네, 잘해요. 쉽게 나와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상상고 애들 수학 잘하는 애들 수학 잘해요. 이사 그 사회로 들어오는 아 근데 그 상상고의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편이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인데. 의대 가려면 수학해야 돼요? 예, 의대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죠. 어떻어요? 아, 그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학을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미적분학을 계산하는 게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그럼 수학을 잘해서 어디다 쓸까요, 의대생들이? 성실함? 아니에요. 돈 계산. 의사들이 돈 계산 잘하니까? 야, 수학을 왜 그렇게 강조해요? 상상고 입학하려면 뭐 니네 그거 알잖아. 2학년 1학기 내신, 2학년 2학기 내신, 3학년 1학기 내신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이 중에 수학이랑 뭐 국어랑 영어 비중 보면은 수학의 비중이 제일 커요. 수학 아니면 사회에 아니면 사회요? 사회가 왜 비중이 커요? 그거지. 아니다. 수학의 비중이 제일 커요. 수학이 나머지 국어, 영어보다 1.5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다른 대학교를 정시로 갈 때 있잖아요. 뭐 서울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대를 갈 때도 그 정시로 대학 갈 때도 수학 비중이 제일 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게 수학 할까요? 그러니까 그럼 수학 잘하면 왜 똑똑해질까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생각을 많이 하면 의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는 요 창의성하고 논리력을 길러주는 게 바로 수학이거든요. 논리성?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수술을 할 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지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 국어랑 영어랑 과학 공부는요. 뭐 과학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그런 거를 길러주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생각해서 자기가 흐름대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런 거 자체가 다 수학 공부예요. 그래서 수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고요. 답이 뭔지. 왜 60인지. 답이 60 맞거든요. 태연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풀까요? 그럼 답이 24랑 36을 더해 그러면 15랑 35 더하면 안 돼요? 72에서 10,
70에서 12가지를 뺀다? 자, 요거는요,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 반드시 세 가지 색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빨간색은요, 최대한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최대한 3번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얘는 이 특정 색의 사용 횟수를 미리 정할 거예요. 미리 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경우를 나눌 때 경우를 잘 나눠야 되잖아. 자, 첫 번째는 빨간색을 한 번 사용하는 경우. 그럼 빨간색을 한 번 사용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6군데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노랑, 파랑, 노랑, 파랑, 노랑이거나 파랑, 노랑, 파랑, 노랑, 파랑이에요. 맞아요? 그럼 곱하기 2죠. 그래서 12가지요. 빨간색을 한 번 사용해서 저 영역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 빨간색을 2번 사용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빨간색을 2번 사용한다는 거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칠해야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칠하거나 AD, AE 이런 식으로 칠해야 돼요. 혹은 BD, BE, BF 이렇게 칠해야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웃하지 않은 두 면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죠. 6 곱하기 3 나누기 왜 그렇게 나왔죠? 한 곳을 색칠하시는 게 6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양옆을 제외하는 그 칸이 3칸인데 그거 반대로 또 겹치는 게 있으니까 잠깐만요. 6 곱하기 3 나누기 하면 18이 9 맞는 것 같아요. 자, 6 곱하기 3 그럼 니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나누기 이렇게 해요. 이거 9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칠했을 때 여기가 지금 노란색이랑 노란색이 왔으면 노랑, 파랑, 노랑이 오거나 파랑, 노랑, 파랑이 와야 되죠. 어느 두 면을 칠했을 때 항상 똑같죠. 그러면은 요 9가지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18가지가 돼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근데 그 마주보는 이거 사이에 2개씩 오는 경우는 다르게 나오잖아. 마주보는 뭐라고 다시? 그러니까 그 레드를 B랑 E에다가 칠했을 경우에 사이를 주는 게 C, D, A, F 이렇게 2개씩 나오잖아. B와 D에 칠하면은 그때는 경우에 달라졌어. 이게 2가지가 아니라 4가지군요. 미안해요. 항상 4가지죠. 왜냐하면 노란색일 때 높아, 높아, 높아. 파란색일 때 높아, 높아, 높아. 4가지죠. 그러면 B와 E에 똑같이 칠해도 4가지 맞죠? 그래서 항상 4가지예요. 그럼 계산하면은 36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요 빨간색이 3번 오는 경우예요. 그럼 빨간색을 3번 칠하는 경우는 A, C, E에 칠하거나 BDF에 칠하는 거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A, C에 칠하거나 BDF에 색을 칠하는 게 2가지고요. 빨간색을. 그럼 나머지 경우에는 노랑, 파랑, 노랑, 파랑, 노랑, 파랑 총 8가지인데 노랑으로만 칠하는 거랑 파랑으로만 칠하는 걸 빼줘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에서 2를 빼서 6을 곱한 12가지예요. 그래서 요 3개를 더해서 6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풀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먼저 나눈다면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랑 사용해야 되는 경우로 나누는데 이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진 거, 정해지지 않은 거, 정해진 거, 정해지지 않은 거로 나누고 그 각각을 이제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어느 책을 봐도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다음 문제를 볼 건데요. 이것도 구별색칠 경우의 수예요. 일단 우리가 경우를 잘 나눠야 돼요. 자, 예제 5번은요. 지금 나눠준 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 A, B, C, D, E에 주어진 3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칠을 하려고 하는데 이웃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A와 D도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5개의 부분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 그럼 어떻게 칠하죠? 일단은 A, B 뭐 이렇게 색을 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C, D 여기 칠해 나가 볼까? 어떻게 칠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일단 A에 올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예요? 일단 3가지죠. 맞아요? 3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3가지 색을 모르니까 역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그럼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B에는 올 수 있는 색이 뭐냐면 노란색이랑 파란색이요. 맞습니까? 자, C는요? C도 여기 노란색이 왔으면 여기는 빨간색이 와도 되고 여기 파란색이 와도 상관없죠.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와도 되고 노란색이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A와 D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빨간색이 왔으면 얘는 노란색 또는 파란색이 올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노란색밖에 못 온다는 거죠. 빨간색이 못 칠해지니까. 그 다음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와도 되는데 여기는 파란색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E는요. E는 B와 그 다음에 D와 다른 색이 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색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죠. 여기가 파란색이라면 얘는 빨간색밖에 못 오죠. 맞아요? 여기는요. 여기는 빨간색이랑 파란색 올 수 있죠. 얘는요. 얘가 지금 파란 노랑이니까 빨간색밖에 못 오고 얘는요. 빨간색이랑 노란색 올 수 있나요? 맞게 하고 있나? 그 다음 얘는요. 왜 이렇게 많지? 빨간색이랑 노란색 올 수 있나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게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인가요? 그러면 A가 그 빨간색이 왔을 때 올 수 있는 게 10가지죠? 그러니까 A가 파란색이 와도 노란색이 와도 똑같이 10가지잖아요. 그래서 30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런 수형도예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으로 어떻게 풀까요? B에 B가 가장 많이 인접하니까. B가 가장 많이 인접하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세 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요 지금 처음에 세 가지 색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6가지인가? 이렇게 되나? 맞지? 그러면은 이게 제일 간단한가? 뭐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 어차피 잘 봐. 어차피 내가 이 B에는 노란색이 오는 거랑 파란색이 오는 거에 따라서 요 나오는 경우의 수가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똑같지? 맞아?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의 가지치기 했을 땐 똑같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색만 정해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5가지로 똑같다는 걸 안 거야. 맞아? 그러면은 요 색을 정하는 경우의 수만 찾으면 되지. 그러면 3가지 색 중에서 어느 2가지 색을 골라서 여기 순서대로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고르면 되네. 아까 3가지 색 중에서 2가지 색 고르는 게 몇 가지였어? 3가지지. 그럼 순서 바꾸는 게 6가지지. 그거에 따라서 각각 5가지씩이잖아. 그래서 30가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정석이죠. 알겠죠? 이해했어요? 넘어가도 돼요? 진짜요? 자, 이것도 답이 틀렸거든요. 네. 답 틀린 거 많아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자, 저거는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어 놓고 섞은 다음에 다시 가져가는데 자신이 낸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저걸 혹시 무슨 경우의 수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뭔가 아는 눈치인데요, 해주? 아니야? 악수 땡 틀렸어요. 까먹었어요? 모자? 모자 뭐? 자, 저런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오늘 뭐 왔어요? 눈 왔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오늘 비가 오면 오늘 비가 왔을 때 내일 비가 오지 않을 확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럼 6명이 시험을 봤는데 자신의 점수가 창피해서 친구 거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 요런 거 이제 구하는 거. 자,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갈 때는 자신의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2명일 때 먼저 해볼게요. 2명일 때 우리가 이제 하원이랑요 그 다음 승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는 자신의 시험지를 안 가져간대요. 그럼 하원이가 승우 거 가져가고 승우가 하원이 거 가져가는 경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예요. 맞아요? 그래 자기가 더 잘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치사하게 왜 니들끼리 그래? 그러고 진열이가 꼈어요. 진열이 꼈거든요.
그럼 진혁이까지 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져가면 진혁이는 자기 거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럼 하원이가 승우 거 가져갔을 땐 승우는 진혁이 거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 진혁이는 하원이 걸 가져가야 돼요. 또는 하원이가 진혁이 거 가져갔을 때 승우는 하원이 걸 가져가야 되고, 아닌가? 맞나? 맞아요. 그 다음에 진혁이는 승우 걸 가져가는 요 두 가지밖에 없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4명일 때 몇 가지일 거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자기 또 껴달래요. 누가? 태연이가. 근데 태연이가 제일 잘 볼 것 같은데요. 태연이가 자기 거 가져가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이름을 자꾸 붙이니까 이름 쓰기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1, 2, 3, 4라고 할게요. 귀찮으니까. 그럼 요 1번이 2번 걸 가져갔어요. 그럼 2번은 1번 또는 3번 또는 4번 걸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럼 2번 1번 가져갔고 1번 2번 가져갔으니까 3번은 4번 또는 2번 걸 가져가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3번이 4번 가져가면 4번은 2번 가져갈 수 있어요. 2번 안 되네요. 2일 썼으니까 3, 4 남았네요. 4, 3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4, 3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자, 2번, 3번 가져갔으면 1, 4 남았거든요. 4, 1 가져가야 돼요. 얘는요. 2, 4 가져갔으니까 1, 3, 1, 3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럼 1번이 2번 걸 가져감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죠. 그럼 총 몇 가지일까요? 6까지. 엥? 9가지예요. 자, 얘는요. 이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이름은 뭐라 그러냐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썼어요? 교란순열.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완전순열. 또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혼돈수. 또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옥모르트의 순열.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흔히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디레인지먼트 넘버예요. 디레인지먼트 넘버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죠? 교란이죠, 교란. 디레인지먼트. 어레인지가 배열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디레인지는 배열되지 않아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디레인지먼트 넘버, 디렌지먼트 넘버. 그래서 우리가 요 D를 따올 거예요. 요 D를 따와서 아까 2명일 때 요 D 이렇게 쓰면 경우의 수거든요. 절대값처럼 쓰면은 이 2명일 때 교란 순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죠? 2가지. 한 가지. 한 가지였죠. 하원이랑 승우. 그다음에 진혁이 꼈을 때는요. 3가지. 2가지 아니었나요? 2가지였죠. 맞아요? 그럼 4명일 때는요. 9가지. 9가지. 이거 적어놨죠. 저 답 고치세요. 그럼 내 질문은 일단은 요 5명일 때 몇 가지게? 이게 질문이에요. 구해보세요. 5명일 때. 5명일 때 몇 가지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세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쓰진 않겠죠. 알아요? 해주? 아, 몰라요? 구하세요. 빨리. 빨리 구하세요. 5명일 때 교란 순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가 나의 질문입니다. 되게 재미난 거 많거든요. 빨리 구하면 빨리 더 많은 걸 할게요. 빨리 구하면 빨리 많은 걸 할래요. 자, 내 질문은 요 5명인 거.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들끼리 자신의 성적표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여기 옆에 있던 혜주가 자기도 껴달래요. 그래서 자기까지 껴가지고 5명에서 자신의 성적표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가 질문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땡. 이게 4명일 때까지는 할만하거든요. 근데 5명을 수용도로 하는 거는 조금 귀찮거든요. 그래서 시킨 거예요. 80. 땡. 야, 이거 못 맞춥니까? 충격적이에요. 수영도 그려가면서 수용도밖에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수용도로 해야겠죠? 공식 알아내면 선생님 칭찬해 줄게요. 사실 중등 올림피아드를 했으면 요 정도는 사실 알고 있어요. 50. 땡.
야, 이거 못 맞춥니까? 아니요. 와, 1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못 맞춰요? 충격적이네요. 이게 우리 학생들의 미래입니다. 참담하죠? 승우는 목표 고등학교가 저기 상상고 아니에요? 너 어디 가고 싶어요? 과학고? 약간 진로 고민 중. 진로 고민 중 뭐랑 뭐를? 아 그냥 말 그대로. 아, 고민. 24가지 아닙니다. 근데 근데 약간 여기 태연이 약간 이렇게는 의대가 좀 어울리는데 승우가 약간 의대랑 어울리진 않아요. 260 땡, 420 땡, 130 땡. 야, 찍다 보면 다 나오잖아. 찍어봐 보면. 찍 300 300? 아니야. 100개. 300개를 셀 수 있을 것 같아서 냈을까? 아니, 60. 아니야, 틀렸어. 맞은 줄 알았잖아. 아니, 야, 수영도 그려서 하라고 이걸 왜 못해? 와, 이걸 왜 못해? 충격적이다, 진짜. 잘한다는 거 다 뻥이었어. 누가 잘해요? 니네 잘한다고 누가 그랬어? 60 아니에요?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아닌 거? 다 그려왔어. 다 그리라고. 눈 빠지게 그렸는데. 뭘 눈 빠지게 그려. 48. 아닙니다. 42 땡. 56 어? 50 50? 자, 정태현 빨리 얘기하세요. 너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네가 계산해서 얘기해줘요. 안 하고 있어. 어? 32? 132? 그냥 32? 아닙니다. 132. 48? 아닙니다. 야, 이거 맞출 때까지 나 안 나갈 거예요. 니네가 계산하셔야 돼. 와, 진짜 충격적이다. 이거 계산을 못해? 잠깐 해볼게요. 진지하게 해봐. 저희 고박하지 마세요. 뭐라고? 도발하지 말라고? 구박하지 마. 야, 이거 못 맞추면 그 다음 이제 좀 더 재미난 걸 하고 싶었는데 못 할 것 같아요. 충격적이어서. 힘들다고? 야, 숫자 세는 거 힘들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 나중에 그 고등학교 3학년 조금 상위권 정도 되면요. 선생님이랑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이랑 뭐 할 것 같아? 뭐죠? 아니, 생각해봐. 뭐 할 것 같아? 아까 내가 문제 대결 대학생과 고교생들 한다 그랬잖아. 쌤이랑 대결. 선생님이랑 모의고사 대결해요. 선생님이랑 모의고사 대결해서 니네가 나보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주고요. 누가 더 많이 빨리 풀고 누가 더 정확하게 많이 맞추느냐. 잘하는 애들이랑 그런 짓 하거든요. 선생님 질 때도 있어요. 진짜 잘하는 애들이랑 하면은. 진짜 걔네 왜냐면은 선생님은 약간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되게 싫어한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학생들은 자기만의 감이 있거든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갔나 봐. 선생님도 현역 때는 그랬어. 현역 때는 그랬는데 현역이 이제 아니잖아. 그래서 태어나 이제 멀뚱멀뚱 친구들이 대답해 주길 기대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 줄래? 하고 있었지 대화.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막 열심히 그리는데요. 야, 승우 이거 못 맞춰요? 충격적입니다. 저는 노가다 말고 공식을 쓰고. 공식 못 찾을 거예요 아마. 44 44? 44? 네, 정답입니다. 자, 1번이 2번을 가져갔을 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44가 나와요. 마지막에 곱하기 5를. 그래, 일단 볼게요. 4구나. 그래서 요 2번이 1번, 2번 가져가면 얘가 2번이 가져갈 수 있는 게 1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4번, 5번이죠. 그럼 2번이 1번 가져가서 그럼 남은 게 3, 4, 5잖아. 그럼 여기는 4랑 5밖에 못 가져가죠. 그럼 2, 1, 4 썼으니까 남은 게 뭐야? 3, 5지. 그럼 여기는 5 또는 3이에요. 맞습니까? 2, 2로 썼으니까 남은 게 3, 4죠. 3, 4. 됐어? 요거밖에 없나요? 그럼 2, 3 썼으니까 남은 게 뭐죠? 1, 4, 5 남았습니까? 그럼 1, 4, 5. 됐어? 그럼 1, 2, 3 썼으니까 4, 5 남았으니까 5, 4. 2, 3, 4 썼으니까 1, 5 남았는데 5, 1.
2, 3, 5 썼으니까 1, 4 남았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되죠. 네. 그럼 2, 4 썼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1, 5 됐어? 네. 그럼 2, 4, 1 썼으니까 남은 게 뭐야? 3, 5 남았지. 그럼 여기 3, 5도 되고요. 3, 5가 안 되네요. 5, 3밖에 안 되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5, 3. 2, 4, 5 썼으니까 남은 게 1, 3이거든? 그러면 1, 3이랑 여기는 또 3, 1이 돼요. 맞습니까? 자, 2, 5 썼으니까 남은 게 1, 3, 4인데 1, 4밖에 안 돼요. 그럼 1, 2, 5 썼으니까 3, 4 남았잖아요. 그럼 3, 4. 됐어? 2, 5, 4 썼으니까 1, 3 남았잖아. 그럼 1, 3이랑 3, 1.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1하죠. 그래서 1번이 2번을 가져갔음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11가지니까 11 곱하기 4 해가지고 답은 44가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 교란 순열에 대해서 요 5명일 때까지의 교란 순열의 경우의 수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6명일 때는 왜 굳이 암기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 가지수가 260인가 뭐 이렇게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명일 때까지는 나와요. 그럼 이제 뭐가 틀렸는지 찾고 있어요? 그럼 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교란 순열의 n명일 때 가지수가 어떻게 되냐면, 식을 알려줄게. 니네가 원하는 건 공식이잖아, 사실은. 이렇게 되거든요. 오랜만이에요, 이 공식? 뭐라고? 모를만 했다고요? 자, 요런 식이 있어요. 요런 식이 바로 교란 순열의 일반항, 그러니까 n번째 항을 구하는 식이에요.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 5명이다. 그럼 D5는 우리가 지금 5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여기가 지금 9 더하기 2죠. 그러니까 11 곱하기 4에서 44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질문은요. 왜 이 식이 성립을 하는지 이제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거를 찾아내는 건 여러분들한테 어렵거든요. 이걸 찾아내는 건 내가 보기엔 못해요. 근데 이게 왜 성립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너희가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의 질문입니다. 내 질문은 뭐냐면요. 지금 이게 왜 성립해? 라고 물어본 거예요. 대답해 줄 사람. 이거 맞추면 이제 똑똑하다고 인정해 줄게요. 태연이 한마디 남았어. 태원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자, 내 질문은 요 식이 왜 성립하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이거의 난이도는요. 사실 여러분들의 수준을 조금 뛰어넘어요. 예. 자, 내 질문은 저 식이 왜 성립해?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또 설명하려면 앞선 설명을 좀 해줘야 될까? 네. 근데 내가 순열조합 식을 안 가르쳐 주지 않았나? 네. 요거 살짝 넘어가서 좀 이따 설명해 볼까? 일단은 요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들 봐봐. 이 순열과 조합에서 NPR 있지. 이 NPR의 정의가 뭐야? NPR의 정의. NPR의 뜻이 뭐야? 저기 뭐라고 적혀 있어? 이게 그냥 그 뜻이야? n에 n-1에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 여기까지 곱하는 거? 서로 다른 n개. 그렇지. 내가 원하는 답은 그거거든.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게 바로 요 NPR이야. 요 P는 뭐의 약자니? permutation. 퍼뮤테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걸 순열이라고 하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적거든요. 맞아요? 이 식이 나오는 거 당연하죠. 맞아.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일렬로 적으니까 여기 r개잖아. 됐어? 그럼 이걸 또 어떻게 간단하게 쓸 수 있냐면 n부터 n-1 쭉 해서 1까지 곱한 걸 뭐라고 써? 팩토리얼이라는 걸 이용하지. 맞아?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5팩이 얼마죠? 24. 에? 120. 120이죠. 4팩이 24죠. 네. 그럼 6팩은? 720. 8팩은? 720. 그거 얼마야? 왜 729 곱하기요? 6팩이 720, 7팩이 얼마야? 7팩이 얼마야? 720, 5040이지. 그럼 8팩은?
4만 320. 맞아요. 10팩토리얼 아는 사람. 태어나. 10팩토리얼. 몰라요? 이 정도 산시 아니니? 36만 2,900. 너네 팀 내가 지금 답이 기억이 안 나. 너네 팀 기억이 안 나. 362만 9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닌데 이거? 아닌데? 362만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깜짝 놀랐어. 자, 8팩이 아까 얼마였어? 4만 320이었냐? 여기다 9 곱하면 되지. 362면 8만 360이면 8,800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여기다 이제 9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9, 28, 9, 3, 27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고 거기다 10 곱하니까 저렇게 돼요. 여기까지 상식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상식이에요. 362만 8,800. 근데 어쨌든 6팩, 7팩까지 정도만 보통 아시면 되고요. 이 퍼뮤테이션의 정의가 아까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MP0. MP0은 얼마일까? 0. 아니야. 얘는 1이에요. 1. 얘는 정의를 해요.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정의했을 때 0팩토리얼은 얼마일까? 0. 1이에요. 0팩토리얼을 1로 정의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써요. 그래야지 여기다가 R 대신에 N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될까요? MPN은 뭐죠? 얘는 N팩토리얼이죠. 서로 다른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1류로 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N팩토리얼 알겠어요? NCN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식들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의예요. 선생님 왜 0팩 1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요 식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정의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증명하지 않아요. 0팩토리얼 1인 거 정의는요 증명하지 않아요. 너 왜 진혁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엄마가 진혁이라고 해주세요. 예, 마찬가지요. 수학자들이 이거를 1로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조합. 이 조합의 기본적인 식은요. 이 조합은요. 이 조합은 NCR로 쓰죠. 이 NCR의 정의가 뭘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거든요. 그럼 이 C는 뭐의 약자죠? 콤비네이션. 그렇죠. 콤비네이션이죠. 사실은 이 영어가 잘못됐어요. 이 뽑는다는 영어로 뭐예요? 그렇지. choos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가면은 이걸 N 콤비네이션 아니라고 읽지 않고요. N choose R이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는 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요. NCR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볼 일이 없어요. 대학교 책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 게 요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기본적인 조합의 공식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고 요 NPR이라는 건 일렬로 나열한 거죠. 그러면은 요 NPR이라고 하는 게 NCR에서 뭘 곱하면 돼요? R명을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나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뭘 곱하면 돼? R 팩토리얼 곱하면 되죠. R명을 뽑았으니까. 따라서 나오는 게 요 NCR의 정의가 요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NPR이 아까 N 팩토리얼을 N-R팩이랑 R팩의 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게 조합의 정의입니다. 알겠습니까? NC형은 얼마일까요? 1. NC형 1이죠. NCN은요? 이것도 1이요. 알겠어요? 이건 기본적인 식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했냐면요. 요거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짓을 왜 했냐면요. 이 조합의 그 식 중에서 자, NCR은 NCN-R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 왜 성립해요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얘는 N팩을 N-R팩이랑 R팩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럼 요것도 N팩을 먼저 여기서 이거 빼면 R팩이죠. 그다음 여기 뒤에 거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당연히 같죠. 맞아요? 네. 그다음 조합의 성질 중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아는 사람. NCR에다가 NCR 플러스 1을 더하면 뭐가 되죠? 아니야. NCR 플러스 2 아니야. 이거 두 개 더해서 R 플러스 2야? N 플러스 1CR이야? R 플러스 1이야? 모르겠어? 계산해볼까? 자, 요것도 한번 해보래. 그럼 얘는 우리가 요 NCR이라고 하는 거는 N 팩토리얼을
r팩이랑 n-r팩으로 나눴어. 그럼 얘는 n 팩토리얼을 일단 요거죠.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랑 이 두 개 빼면 뭐야? n-r 백 1 팩토리얼이지. 맞아? 이거 두 개 빼면은. 그럼 요거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거든. 그럼 분모를 통분해야 되지. 그럼 분모를 통분하면 앞에다 뭐 곱해야 돼? 분모를 통분하려면 분모가 뭐가 돼야 돼? 그것부터 얘기해봐.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뭐야 그러면? R 플러스 1 팩토리얼 그렇지.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랑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그렇지. 요게 분모의 최소 공배수지. 왜냐면 얘가 이거보다 크고 얘가 이거보다 크니까. 됐어? 따라와. 그럼 요 분자에 뭐 곱하는 거야? 분자에 뭐 곱해? R 플러스 1 r 플러스 1 곱하고 빨리빨리 얘기해. 여기는 분자에 뭐 곱해? N 마이너스 R. n-1 곱하는 거지. 됐어? 그럼 요거를 우리가 n 팩토리얼 묶어볼까? 그럼 분자를 n 팩토리얼을 묶어보면 요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n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써?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로 쓸 수 있네. 그 다음 분모는 다시 보니까 여기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랑 n-r 팩토리얼 쓸 수 있거든. 그럼 요걸 어떻게 쓰는 거야? 분자가 이거면은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그 다음 요거 왔잖아. r 플러스 1 했을 때 요거 두 개 빼면 요거 맞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한 거야. 자, 이렇게 증명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막 계산을 통해서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나랑 수업하는 월수금 말고 화목이 뭐 배우죠? 대수 배우죠. 그래서 얘를 대수적인 증명이라고 해요. 대수적 증명. 얘를 살짝 바꿔볼게요. 예식을 살짝 바꿔보면 저 식을 살짝 바꿔보면 요 NCR이라는 게 n 대신 n-1 넣고 r 대신 r-1 넣을 거거든요. 그럼 n-1c r-1 더하기 n-1c 더하기 r이거든. 똑같은 식이지. 그럼 이제 지금 대수적으로 우리가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럼 나의 질문은요. 요렇게 증명하지 말고 요 식이 당연하게 성립한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내 질문이 이해가 갔나요? 경우의 수는 사실 재밌게 하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내 질문은요. 요 식이 너무나 당연하게 성립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식이거든요. 이 당연하다는 걸 당연하게 증명해달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계산해서 쓰지 않고요. 우리가 이거를 의미적으로 좀 받아들여 보자. 이게 사실 수학이죠.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n-1명 중에서 r-1명을 뽑은 다음에 n-1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의 수의 합으로 왜 나타내질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내 질문이에요. 막 수학적인 계산 말고요. 이거 지워도 되죠? 대수적 증명. 이 대수적 증명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대수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나? 빅 넘버. 아니요. 대수가 큰 넘버가 아니라요. 알지브라예요. 이게 이제 대수적 증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증명은 사실 뭐냐면요. 이 조합론적 증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합론적 증명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아, 이거 되게 수준 높은 얘기예요, 지금. 자, 저 식이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저요. 예! 바보 진혁이 얘기해봐요. 네 명이서 네 명에서 아, 네. 왜 4명이 n명인데? 세 명을 뽑을 때가 네. 세 명에서 두 명을 뽑을 때와 세 명에서 세 명을 뽑을 때. 그게 왜냐고요? 아, 그게 왜냐고요? 그게 왜냐고요? 이 바보 진혁이. 바보 진혁이. 우리가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그 r명 안에 바보 진혁이를 반드시 포함을 시키거나 혹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 않아요? 내 말 이해해요? 이 n명 중에 r명을 뽑는데 그 r명 안에 진혁이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 바보 진혁이를 반드시 포함을 시키려면 이 진혁이를 제외한 n-1명 중에 r-1명을 뽑아서 거기에 진혁이를 포함시키면 돼요.
그럼 바보 진혁이를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는 되게 좋아하네요, 경훈이. 아, 경훈이가 바보 진혁이라니까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포함을 안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진혁이를 뺀 나머지 n-1명 중에 r명을 뽑아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둘은 서로 배반, 서로 완전히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게 결국은 NCR이 된다고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증명하는 걸 우리가 이 조합론적 증명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 자, 요 증명은요 기본이에요. 알겠어요? 요 증명은 기본이에요. 예. 이거요? 경우의 수가 왜 확통이에요? 이 순열조 여기 들어가잖아요. 확통 내용 아닌데요? 미안한데. 자, 이거는 기본이라고 한 거는요 확통에서도 당연히 나와요. 네, 확통에서도 당연히 나오는데 이 수학 그러니까 공통수학 1에서 배우는 내용에 얘는 들어가요. 자, 얘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증명을 저런 식으로 해달라는 게 나의 질문입니다. 자, 이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혜원아, 아, 빨리 얘기. 아, 나 수업 안 해, 그럼 자꾸 그러면. 어? 자꾸. 에. 네, 저기. 항상 사진 찍는다고 선생님 맨날 이러고 있는데. 빨리 해줘, 얘기해줘. 자, 너희들의 생각을 펼쳐봐. 자, 우리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적이거든요. 언제까지 선생님이 자,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수업을 들을 거예요. 안 그래요? 얘들아,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수업을 들을 이제 나이는 지나지 않았어요? 수준과? 아, 빨리 너네가 얘기해야 더 재미난 걸 할 수 있다니까. 빨리 얘기해줘. 아, 나 발 아파서 이거 신발이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실내화 시켰는데 없어졌어. 아, 실내 여기로 주문해서 왔다고 하거든? 근데 실장님이랑 저기 다 봤다는데 갖다 버렸나 봐. 이상한 학원이야. 내 거 어디 갔어? 빨리 얘기해줘야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저거랑 비슷해요. 생각할 시간 한 1분 정도 더 줄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어느 책을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 저기 식이거든요, 사실은. 뭐 요즘은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뭔가 n-1이 왜 곱해져 있는지 알 것 같지 않니? 아까 우리가 D5를 구할 때 1번이 2번을 가져감에 따라서 각각의 가지치기로 했는데 그러면 n명이면 1번이 어느 하나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n-1개니까 거기까지 했는데 안 되나? 아, 내가 해주길 기대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의 눈빛이 내가 해주길 빨리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진혁이 좋아요. 순수한 진혁이, 바보 진혁이. 네. 만약에 예. n이 4라고 n이 해요. 4라고 할게. 그러니까 음.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럼 n이 4면은 1, 2, 3, 4니까 2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n-1을 곱하는 그 뒤에는 세 가지의 저 교란 순열의 합과 두 가지 교란 순열의 합해서 저거를 곱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고. 식을 그냥 읽은 거잖아. 아니야. 식을 읽은 거잖아. 너 되게 이거 n-1에 대해서 번역을 잘했네 이러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D n-C 왜 들어가는지는 알겠는데 네. n-C D n-. D n-1이 그럼 왜 들어갔죠? 그걸 아, 이걸 모르겠다고. 얘는 알겠는데? 얘는 왠데요? 앞에 있는 그 뭐 예를 들어서 D4를 구한다 했을 때 D2에서 나왔던 그 조합 있잖아요. D2에서 나왔던 조합? 네, 그 경우에 수 그거를 D 쪽 자, 이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태연이 혼자 웃고 있습니다. 태연아. 모른대. 아 자꾸 모른 애들아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 뭐 하니 거짓말이요? 애들아 모른다고 하면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안 돼요. 너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안 시켰죠. 내가 니네 이거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시킨 거야. 자, 이게 수학 공부예요. 알겠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이 머리를 쓰는 게 수학 공부예요. 알겠습니까? 이 계산을 하는 게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자, 얘들아 이건 이렇게 돼. 이거 알겠지? 외워. 이거 수학 공부 아니에요. 우린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허윤희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허윤희 선생님 누구죠? 태연이? 자, 이제 또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승우 누군지 몰라요? 야, 이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허윤희 선생님 몰라요? 허윤희 박사님. 허윤희. 예. 네. 검색해봐요 지금 살짝. 허윤희 박사님 몰라요? 재작년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경은이 몰라요? 와, 이 수학을 임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배우 2015년 데뷔. 배우요? 배우 아닌데? 허유이에요. 배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이야. 허준이 미안. 허준이 선생님. 허준이 선생님 누군지 알아요? 태연이?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쓴 사람인데 최근에? 이 사람 봤어요. 봤죠? 광고에서. 광고에서요? 맞지 않아요? 허준이? 네. 허주. 아 허준이 박사님을 모른다고요? 허시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필즈상을 받은 사람이죠. 네. 필즈상과 메가드 펠로시 내가 몰라. 뭔지 몰라. 이 수학의 그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은 사람이 허준이 박사님이십니다. 저보다 수학 잘해요? 너보다 잘하죠. 너보다 잘해. 너보단 잘하는데요. 그분 수능 수학 문제 풀면 잘 풀 것 같아요? 현역보다? 못 풀어요. 절대 못 풉니다. 나 확신해요. 네. 수학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서 자, 1번이 일단은 1번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단은 n-1가지요.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게 n-1가지.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자, 요 뒤에 있는 식이 왜 나왔냐는 건데, 자, 1번이 2번 걸 가져가고 2번이 1번 걸 가져갔어요. 자, 1번이 2번 걸 가져가고 2번이 1번 걸 가져갔어. 그러면은 요 남은 게 몇 가지죠? n-2가지죠. 얘네들이 서로 자기 걸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dn-2죠. 됐어요? 내 말 이해했어요? 자, 이 1번이 가져갈 수 있는 게 n-1가지인데 1번이 그 중에서 2번 걸 가져갔다고 했을 때 2번이 1번 걸 가져가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로 나눌 거라고. 알겠어? 그럼 요거는 dn-2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2번이 1번 걸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2번이 1번 걸 가져가지 않으면서 얘네들도 자기 걸 가져가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dn-1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곱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 가요?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되게 간단해? 갑자기 또 표정도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런 표정이네요. 근데 문제는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재미난 거. 자, 요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요렇게 쓰면은 일일이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앞에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 단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D10을 구해라? 그럼 D10을 구하려면 6, 7, 8, 9를 다 구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아까 내가 살짝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약간 수열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배수에서? 몽모르트의 순열.
아니요, 수열. 순열 말고요, 수열. 대수에서 여러분들 수열 배우잖아요. 이 수열의 수학적 기납법 단원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맨 마지막 단원? 그럼 이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세 글자. 엄준식. 엄준식? 왜 엄준식이라고 한 거예요? 아는 식이 그런 식밖에 없어요? 그 다음 방정식인가요? 무슨 식이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불을 붙이는 식. 어떻게 알았죠? 점화식이라고요. 얘를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맨날 불을 붙이는 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건 이제 점화식의 표현이에요. 이 교란순열의 점화식의 표현인데 이 교란순열을 점화식의 표현으로 안 하고 일반항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n팩 곱하기 0팩분의 1 빼기 1팩분의 1 플러스 2팩분의 1 마이너스 쭉 해가지고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제곱에 n팩분의 1이에요. 자, 요게 이제 그 교란순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입니다. 잠깐만요. 마이너스 1에 n승.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내 질문은 뭐냐면요. 요 점화식으로부터 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다면 사실 저거는 두 단계를 뛰어넘었거든요. 궁금한만 해주고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마요, 진혁아. 안 궁금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그냥 편의상 절대값을 뺄게요. 그럼 우리가 D의 n에다가 여기 빼기 여기 n 곱하기 dn 마이너스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이런 건 사실 재수행이나 수업할 때 하는 건데 요런 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럼 여기 남은 게 뭐예요? 마이너스 dn 마이너스 1이고 맞죠? 마이너스 dn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n 빼기 1에 dn 마이너스 2죠? 맞냐? 마이너스 dn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dn 마이너스 2요. 맞습니까? 저 식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저 식을 잘 보면 어떤 일이 보이냐? 어떤 일이 보이니? 요거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d의 n-1에다가 빼기에 n-1의 dn-2인 거 알아? 여기까지 보여? 그럼 이거 보면 눈에 뭐가 보이냐 얘들아? 이거랑 이거 보면 뭐가 보여? 비슷해? 비슷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약분하고 싶어? 요거를 내가 2n이라고 한번 놔볼게. 그럼 요거는 2의 n-1이거든? n 대신 n-1을 집어넣었으니까. 맞아? 이거 어려워? 자, 그러면은 요 식은 2n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마이너스 2의 n-1이 된다는 걸 일단 증명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원을 찾아볼까요? 이 원은 뭐죠? 이 d1 빼기 자, 이 원은 d1에서 빼기 d0이죠. d0은 몇 가지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d1은요? 이거 1이라고 하면 안 되냐? 2라고 해야 되냐? 그럼 d2는 d2 빼기 d1이죠. 그럼 몇 가지죠? 이거 하나인가요? 그러면 2, 3은요? 2, 3은 d3에서 d2를 빼준 거죠. 이것도 1이죠.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2, 4는요? D4에서 D3을 빼준 건가요? 그럼 이건 7인가요?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걸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D1, E1부터 정해야 돼. E1부터 정리해 줄게. 얘가 D1 빼기 D0이잖아. 그럼 이건 0가지거든? 근데 얘도 우리는 한 가지로 정의해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요걸 봐봐. 그럼 요걸 가지고 저 2n을 먼저 쓸 수 있거든? 2n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원은 마이너스 1이고 2,2는 1이고 2,3은 마이너스 1. 잠깐만, 2,3이 뭐야? 나 뭔가 잘못 썼는데? 2,3을 잘못 썼어. 미안해. 2,3은 요 D3에다 못 빼줘야 돼? D3에다 2 곱하기 D2를 빼줘야 되지. 그럼 여기가 D3이 아까 얼마였어? 2였지. 요거 1이지. 아, D3이 얼마였어? 두 가지 맞지? D2가 얼마였어? 한 가지지. 근데 우리가 D3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3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잠깐만. 2, 3은 D3 빼기 2 곱하기 D2. 그럼 얼마야? D3이 2야. D2가 2야. 그럼 이거 0이야? 이거 왜 0 나오지? 갑자기? 2도 2 빼기 2 아, 이것도 틀렸구나. 미안해요. 여기가 이제 D2가 하나였죠. 그럼 D1은 0이었죠. 요게 1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2, 3은 맞아요.
2,3은 0 나온다고? D3에서 3 곱하기 D2를 빼줘야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2,4는 D4에서 못 빼줘야 돼. 4 곱하기 D3을 빼줘야 되지. 얘는 9에다가 못 빼주는 거야. 8 빼주니까 1이죠. 그럼 얘는 잘 보면 부호가 어때? 마이너스 1과 1이랑 마이너스 1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지. 그럼 2n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의 몇 승? 마이너스 1의 몇 승? n승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요거 지울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저 점화식의 형태에서 저 일반형을 증명하는 게 질문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n이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다 끝났어. 여기 n 곱하기 dn-1이 요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 dn은 어떻게 구할까? 자, 그 방법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에서 dn을 구하는 방법. 약간 어떻게 하고 싶어? 나누고 싶어, 땡. 곱해요. 뭐를? 땡. 범위를 나누는. 자, 여기다가 우리가 1부터 집어넣어봐. D1 빼기 D0은 마이너스 1의 1승이야. 자, 2를 집어넣어볼게. D2 빼기 2배의 D1은 이렇게 하면 안 지워지네. 그럼 지워지게끔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1의 2승이야. 자, 내 질문은 뭐냐면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dn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식을 약간 지워지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식 조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나의 질문이거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n의 0을 넣어. n에 0을 넣는다? 아니야. 위에 식에 2를 곱한 다음에 위의 식에 아니야. 자, 식을 적당히 잘 조작해야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로 일단 할까? dn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dn인데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달라서 문제가 되잖아.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될까? 뭐로 하면 되지 않을까? dn으로 묶어요. dn으로 얘를 못 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양변을 뭐로 양변을 요 개수를 막 갖게 만들어 주고 싶어. 요 앞에 있는 개수를. 그럼 양변을 뭐로 약간 이런 형태를 봐봐. 양변을 뭐로 n분의 1로? 자,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갖게 만들어 주고 싶어. 이 형태를 봐봐. 양변을 뭐로? 자, n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n 팩토리얼로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n 팩분의 dn, 여기는 n-1 팩토리얼분의 dn-1이 되죠. 맞아요? 요게 이제 n 팩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n 대신에 1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n 대신에 1부터 집어넣으면은 요 1팩분의 d1 마이너스 0팩분의 d0이에요. 요게 지금 뭐냐? 1팩분의 마이너스 1의 1승이죠. 그 다음 n 대신에 2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2팩분의 d2 빼기 1팩분의 d1이죠. 요게 뭐가 되죠? 2팩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요. 그럼 쭉 가서 n 대신 n까지 집어넣으면은 요 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다 어떻게 하면 돼? 빼요? 더하면 되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어떤 일이 생겨? 요게 다 없어지지. 맞아? 그럼 좌변에 남은 게 뭐야? 좌변에 남은 게 여기 이거에서 얘를 더한 것만 남지. 맞아? 그럼 좌변이 n팩분의 dn에서 빼기 0팩분의 d0고 그러면 0팩은 1이고 d0도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요건 어차피 1이에요. 빼기 1 이렇게 되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 요 마이너스 1에 지금 n승으로 묶어준다고 생각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랑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 n승으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쓰면은 여기 우변이 뭐가 되냐? 1팩분의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팩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팩분의 1 마이너스 3팩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제일 마지막이 뭐야? n팩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잖아. 됐어?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뭘 곱할 거냐면 n팩을 곱할 거예요. 됐어요? 그럼 n팩 곱하니까 n팩으로 묶어줬을 때 약간 저런 식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여기 0팩분의 여기가 뭐가 돼? 0팩분의 마이너스 1 되냐? 맞아? 그 다음에 2팩분의 1 쭉 해가지고
여기 n팩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나오니?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변으로 넘겨주면 끝이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dn이라는 게 요 n팩으로 묶어주니까 여기가 지금 1로 들어가잖아. 1로 들어가지? 근데 쌤 저기 마지막에 네. 왜 엠팩이 이거요? 엠팩을 이거요? n팩을 곱한 거예요, 양변에. 이거 괄호로 치고. 그럼 요거를 이제 넘길 거야. 요거 넘겨서 n팩으로 묶어주면 앞에가 1이잖아. 됐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팩분의 1 이렇게 시작하지. 됐어? 요거 똑같이 가고. 됐어? 근데 1을 어떻게 쓴 거냐면 얘를 0팩분의 1로 쓴 거예요. 저기 보기 좋게, 외우기 쉽게. 얘를 1팩분의 1로 쓴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정리해봐요. 나중에 시험 봐야지. 이걸 정리해요. 정리하세요. 왜요? 알려줬는데 왜요? 알려줬으면 할 줄 알아야죠. 실망이야. 좋아할 줄 알았어. 실망이 커. 이 정도는 할 줄 알았어. 태연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 그냥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거나 하자. 이 내용은요,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증명하라는 수준은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약간 카이스트 면접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기에는 약간 2단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능보다 약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수능보다 미안해요. 사실 조금 좋아할 줄 알았어요. 나의 조금 오산이었어요. 이런 거나 합시다. 그냥 넘어가서 이런 거나 해요. 자, 요거는 이제 논술이나 이런 거에서 나올 수 있고요. 뭐 사실은 뭐 하루에 하나 정도는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런 거 할 거예요? 남자 3명, 여자 2명 뽑는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예. 언제까지 이런 거나 해요? 재미없어요. 오랜만에 준비하네요. 교란순열. 근데 뭐 이해할 만하지 않나? 좋아요. 이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이 점화식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정도는 쉬우니까. 쉬운다. 언제까지 저런 거예요, 우리? 지겹지 않아, 저런 거? 잘하는 기분이 들어요. 어?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잘하는 것 같다고? 요게 남자야, 여자야? 남자. 남자. 얘는 여자야? 아, 반대잖아. 이게 남자지, 바보야. 이게 여자지. 자, 남자가 3명 있고요. 남자가 6명 있고요. 여자가 4명 있어요. 자, 첫 번째,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구하래. 어떻게 해요? 남자 6명 중에 몇 명 뽑자고? 3명 뽑고, 곱하기. 여자 4명 중에 2명 뽑고. 언제까지 이런 거 해야 돼요? 자, 6C3 얼마야? 암산 하세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654를 뭐로 나눠요? 321로 나누죠. 그러니까 22죠. 4, 3을 이거 이제 한 번만 쓴다 지금. 그럼 6이죠. 그럼 20 곱하기 6이니까 120까지. 됐죠? 자, 2번은 6명 뽑는데 여자 4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죠? 전체 10명 중에서 6명을 뽑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자 4명이 포함된 경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남자만 뽑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는요. 뭐 이거는 지금 문제가 간단하니까 그냥 이게 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풀이를 적으라고 하면 이렇게만 적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이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부터 쭉 쓰면은 이해가 가게끔 써 있는데 이 경우의 수는 이런 게 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르면은 여기다 살짝 적어 놔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전체에서 여자가 뽑히지 않는 걸 제외한다. 이렇게 적어놔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987을 이거 431로 나누면 되죠.
그럼 4, 2, 8이니까 3, 3, 9니까 210이네요. 네. 왜 17인가요? 6명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여자 4명이 포함된 거니까 어. 여자가 총 4명이니까 어. 그냥 남자 2명만 생각하면 돼요. 아, 뭐 그래도 돼요. 남자 2명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안 해도 되네요. 자, 이거 계산해보자 했으니까 6, 5, 30 이거 틀렸냐 그러면? 네. 틀렸네. 미안해. 자, 여자 4명이 포함됐으니까 남자 6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네. 이게 답이네. 그러니까 15가지네. 미안. 자, 세 번째는요.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된다? 그럼 여자가 아예 포함되지 않는 걸 빼주면 되죠. 이게 3번이죠.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남자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죠. 여기 210이었나요? 6시사가 얼마죠? 15니까 이거 얼마예요? 195가 되겠죠? 자, 4번은요.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남녀?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여자가 안 뽑히는 거랑 그 다음에 남자가 아예 안 뽑히는 걸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1만 더 빼주면 되나요? 194네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는 저런 것도 이제 흔한 문제인데요. 지운다. 네, 식을 이제 어떻게 잘 쓰느냐예요. 근데 막상 계산하라 그러면 저런 답이 잘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 좌표 편면에 지금 12개의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1, 2, 3, 1, 2. 근데 첫 번째는 뭐 구하래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 구하라고 했죠. 그럼 선분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12개의 점 중에서 어떻게 하면 돼? 2개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2, 12를 2로 나눠주니까 66이죠? 자, 2번은 뭐 구하래요? 직선계수 구하라고 했죠. 그 직선과 선분의 차이가 뭐야? 선분은 끝이 있어요. 그렇지. 선분은 이렇게 두 점 선택하면 이건 선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하는 경우를 직선으로 본다면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하는 거랑 겹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12C에서 겹치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럼 겹치는 경우가 어떻게 있죠? 여기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게 몇 번 겹쳐요? 2가 어. 3번. 여기 지금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 3번이고 3개 중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게 여기 하나, 둘, 3개 있죠. 맞죠? 네. 그 다음에 그 3개 3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게 4개 있어요. 4개 있어요. 또 이 대각선도 있잖아. 맞아? 그럼 대각선도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게 4개 있어요. 또 4개 있죠. 그럼 요거를 빼주면 끝이야? 이게 답이야? 승우 맞아? 자, 12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르는데 겹치는 걸 빼준다 그래서 이렇게 뺐거든? 그럼 이거 답 맞아? 계산해봐? 4, 3, 12, 6, 3, 18. 그 다음에 3, 4, 12. 그 다음에 3, 4, 12. 그럼 42. 그럼 66에서 42 빼주면은 뭔가 안 맞지 않아? 왜? 왜 안 맞아? 이유를 얘기해줘. 얼마 차이나? 답이랑? 42 차이나? 13, 11. 어? 11. 11 차이 나잖아. 11을 더해준 게 왜 답일까?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얘들아 요 4점 중에서 2점을 뽑아서 만드는 직선을 다 빼준 거잖아. 맞아? 한 번은 세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한 만큼은 더해줘야 돼. 알았어? 그래서 여기 플러스 11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35야. 알겠어? 이해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 구하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삼각형의 개수죠. 자, 삼각형의 개수는 12개의 점 중에서 3점을 고르는데 이 일직선상 위에 3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돼요. 그럼 12C3은 얼마니? 요거를 3이 1로 나누니까 3이 6이니까 2. 그럼 220이니? 그럼 여기서 일직선상 위에 3점을 고르는 거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4점 중에 3점. 맞아?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3개. 그 다음에 3점 중에 3점 고르는 게 요거 2개였어. 그럼 8개야 이거는. 맞아? 대각선도 되니까. 그러면 얼마야? 4, 3, 12에다가
8이거든. 그래서 200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더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일직선상에서 세 점을 고르는 건 더할 이유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뭐 쉬운 문제인데요. 요거는요,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 경우의 수를 그냥 단순히 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9번. 자, 9번은 사실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요 분할과 분배예요. 분할과 분배의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네, 분배는요. 나눠서 주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저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1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요 지금 4명, 6명으로 나누는 거랑 5명, 5명으로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문제가 하나가 아닌 이유는 두 개가 뭔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명을 볼게요. 이 4명을 A, B, C, D라고 냈을 때 요 4명을 1명과 3명으로 나누는 경우랑 그 다음에 2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를 볼게요. 오케이? 그럼 1명과 3명으로 나누면 여기 들어온 애들이 A, B, C, D가 되고 나머지가 여기 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4가지예요. 맞습니까? 자, 2명, 2명 나누면 어떻게 될까? A, B 오거나 A, C 오거나 A, D 오거나 B, C 오거나 B, D 오거나 C, D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6가지일까요? 아니요? 그럼 몇 가지예요? 12가지. 왜 12가지예요? A, B 오면 C, D 오고 A, C 오면 B, D 오고 A, D 오면 B, C 오고 B, C 오면 A, D 오고 B, D 오면 A, C 오고 C 오면은 이 C, D를 쓴 거 아니냐? A, B 오죠. 즉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거냐면 얘네들이 같죠? 얘네들이 같죠? 그래서 얘는 3가지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막 써서 했잖아요. 근데 쓰지 않고 이 조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한 명이 오는 경우의 수가 4명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남은 3명을 3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어차피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4가지가 된 거예요. 자, 얘는요. 4명 중에 2명을 뽑고요. 남은 2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여기 2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팩분의 1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얘를 우리가 그러니까 둘 다 분할인데요. 이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눈다. 무슨 조합이라고 할까요? 같은 수의 조합. 공수조합. 어떻게 알았어요? 동수조합이라고 해요. 이 동수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눴을 때는 그 수만큼의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한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9 종류의 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세송이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9C3, 6C3, 3C3이죠. 그럼 여기다 뭐 곱할까요? 그렇지. 3팩분의 1을 곱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요. 그 10명의 학생을 2조로 나눈다? 그럼 4명, 6명이잖아요. 그럼 10C4에다가 6C6을 곱하면 돼요. 그럼 이게 10, 9, 8, 7 계산하라고 하면 또 안 하지 않더니 4, 2, 8, 3, 3, 9, 210까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5명 5명으로 나누니까 10C5에다가 5C5 곱해서 2분의 1을 곱한다고요. 그럼 10C5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아우 귀찮아. 10, 9, 8 쓸게요. 7, 6 그 다음에 5, 4, 3, 2, 1이니까 5, 2, 10, 4, 2, 8 3, 2, 6 2, 2, 4, 9, 36에다가 7을 곱하니까 7, 3, 21 그럼 2로 나누면은 160 훌륭한 학생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동수조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살짝 쉴까요? 10분만 쉬겠습니다. 네. 힘들어요?